사람들은 자식을 낳기 전엔 부모 마음을 잘 모른다고 합니다. 아이를 품에 안고서야 자신이 받았던 부모의 사랑이나 희생을 깨닫게 되죠. 하지만 부모가 된 뒤에도 사실 부모 노릇이 결코 쉽지 않음을 절감합니다. 평생 가슴 졸이며 키운 자식이 어른이 된 후 부모와 서먹해지거나 심지어 부모를 무시하거나 멀리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분명히 사랑으로 키웠는데 결과가 이렇게 좋지 않다면 어딘가 어긋난 부분이 있다는 뜻이겠죠. 어떻게 하면 자녀에게 상처받지 않고 부모 자신도 떳떳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요? 똑똑한 부모가 절대 하지 않는 5가지 행동을 살펴보기 전에 먼저 한 가지 이야기로 문을 열어보겠습니다. 80세의 한 노인과 50을 갓 넘긴 아들이 소파에 함께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창밖에 까마귀 한 마리가 내려앉았죠. 저게 뭐지? 아버지가 물었습니다. 까마귀예요. 아들이 대답했습니다. 잠시 후 아버지는 창밖에 보이는 저게 뭐라고 하며 같은 질문을 또 던졌고 아들은 까마귀라고 대답했지만 금세 귀찮다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아버지는 3번째, 4번째로 똑같이 물었고 아들은 짜증을 내며 왜 같은 걸 계속 물어보냐고 버럭했지요. 그러자 아버지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서랍에서 낡은 일기장을 꺼내 아들에게 펼쳐보라 했습니다. 그 일기장에 적힌 내용은 아들이 3살 되던 어느 날 똑같이 까마귀가 창밖에 앉아있자 아버지는 아들이 저게 뭐냐고 23번을 물어도 23번 모두 애정 담긴 대답을 해줬다는 기록이었습니다. 같은 질문을 반복하는 아이를 귀찮아하기는커녕 오히려 사랑스러운 마음으로 계속 답해줬다는데 그 사랑 가득한 태도를 지금의 아들은 왜 단 4번 만에 지쳐버렸을까? 부모는 변함없이 자식을 사랑하지만 자식은 그 사랑을 당연히 여기거나 때로는 귀찮아하기도 합니다. 여기서 드러나는 것은 부모와 자식 간의 애정 온도가 종종 평행선을 달린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똑똑하고 현명한 부모들은 자녀에게 무시받고 상처받지 않도록 나름의 원칙을 갖고 있습니다. 이 5가지 원칙을 지킨다면 자녀가 커서도 부모를 존중하고 서로에게 상처 주지 않도록 한 발 다가가는 삶이 가능하다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왜 이런 원칙이 필요할까요? 아무리 사랑으로 키운 자식이라도 부모의 행동이나 말이 자녀에게 지나친 간섭으로 느껴지거나 부모 스스로 감정적으로 행동하다 보면 관계가 틀어지기도 합니다. 또 혹은 부모가 모든 걸 해주면서 자녀에게 지나치게 의존하고 기대하면 자녀는 부모를 부담스러워하며 멀리할 수도 있습니다. 결국 부모와 자식 간의 갈등은 부모 자신이 원인을 제공할 때가 의외로 많다는 얘기입니다. 특히 나이가 들어가면서 부모가 자녀에게 기대하는 바가 커지거나 잔소리나 통제를 멈추지 않는다면 자녀는 지쳐서 부모를 멀리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피하기 위해선 현명한 부모의 태도가 필수적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조언입니다. 첫 번째, 똑똑한 부모는 자녀에게 자기 희생을 강요하거나 내세우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우리는 흔히 내가 너를 위해 얼마나 고생했고 어떤 희생을 치러왔는지 알아줬으면 해라고 말하지만 자녀 입장에선 부모의 희생을 고맙게 여길 수도 있지만 때로는 심한 부담감으로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더 나아가 부모가 희생 이야기를 반복하며 자녀에게 그에 걸맞은 보답을 기대하면 자녀는 죄책감과 피로를 느껴 부모와 거리를 두기도 합니다. 부모 스스로 했던 희생이 자녀를 향한 사랑이었다면 그것은 이미 충분히 빛나고 값진 것입니다. 굳이 계속 강조해 자녀에게 미안함이나 빚진 마음을 심어줄 필요는 없습니다. 진짜 사랑이라면 보답을 기대하지 않아야 자녀도 자연스럽게 감사와 존경을 표하게 됩니다. 무리하게 감사를 강요하면 자녀는 오히려 부모를 부담스러운 존재로 인식하게 되고 결국 부모-자식 관계가 서먹해집니다. 두 번째, 현명한 부모는 자녀를 함부로 통제하지 않고 적절한 거리를 유지합니다. 부모 입장에선 자녀의 선택이나 행동이 마음에 들지 않을 때 잔소리하고 간섭하고 싶어집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자녀도 이미 성인이 되어 독립적으로 삶을 살아가는 시기가 왔다면 부모가 통제하려 들면 들수록 갈등이 깊어집니다. 내 자식이지만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이 당연합니다. 실제로 아이가 어릴 때는 어느 정도 통제가 필요했지만 성인이 된 자녀에게 예전처럼 간섭하는 건 문제를 일으키기 쉽습니다.
게다가 과도한 간섭이 쌓이면 자녀는 부모에게 무시로 대응하거나 의도적으로 멀리하기도 합니다. 자녀에게 충고와 조언을 할 수 있되 그것이 강압적 지시가 아니라 부모의 경험을 나누고 선택은 자녀 본인에게 맡기는 식이면 부모와 자녀 모두 상처받을 일이 훨씬 적어집니다. 세 번째, 똑똑한 부모는 자녀가 자기만의 삶을 살도록 허용해 줍니다. 자녀가 독립해서 결혼하고 가정을 꾸리면 부모는 본의 아니게 상실감도 느끼고 자녀가 떠난 빈자리에 외로움도 느낍니다. 하지만 이럴 때 자녀의 가정을 자주 방문하고 매사에 끼어들면 딸이나 사위 혹은 아들과 며느리 모두 부담스러워합니다. 부모가 딸네 집에 자주 간다던가 아들 내외가 있는 곳에 허락 없이 드나들면 갈등이 쉽게 생깁니다. 부모님이 좋긴 하지만 쉬고 싶은 우리 집에 시도 때도 없이 오신다면 사위나 며느리가 편안함을 느끼기 어렵겠죠. 부모가 존중받고 싶다면 자녀의 영역을 인정하고 적당한 거리를 두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자녀의 일상에 무리하게 개입하지 않아야 자녀도 부모를 귀찮게 여기지 않습니다. 네 번째, 부모가 자녀에게 기분과 상황에 따라 듬성듬성 사랑을 표현하는 건 좋지 않습니다. 자녀는 꾸준하고 일관된 애정 표출을 원합니다. 부모가 어떤 땐 잘해주다가 또 다른 날은 아무런 관심 없이 있고 지내면 자녀 입장에서는 부모가 나를 정말 사랑하는 게 맞나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가령 딸에게는 평소엔 무심하다가 술 한잔 기분에 전화해 뜬금없이 너 잘 지내니 사랑한다 말하는 식이라면 딸도 고맙지만 당황스럽기도 합니다. 의욕이 넘칠 때만 열성적으로 사랑을 베풀고 그렇지 않을 때는 신경 끄는 모습이 반복되면 자녀가 부모 마음을 진심으로 느끼기 어려워집니다. 현명한 부모라면 작은 것이라도 일관적으로 안정감 있게 사랑을 표현하려고 노력합니다. 예컨대 한 달에 한 번씩은 안부 전화를 하거나 식사를 함께하는 습관을 만들고 예측 가능한 방식으로 애정을 보여줘야 자녀가 안전하고 따뜻하게 받아들이게 됩니다. 다섯 번째, 똑똑한 부모는 자녀가 진짜 좋아하는 게 뭔지 직접 물어보거나 존중합니다. 많은 부모들이 내 아이는 이것저것 좋아할 거야 라고 단정한 뒤 그것을 사주거나 강요합니다. 그러나 자녀는 이미 어른이고 취향이 달라졌을 수도 있고 부모가 생각하는 것과 전혀 다른 성향을 지녔을 가능성도 큽니다. 예전에 고기를 좋아하던 아이가 건강이나 취향의 변화로 채식을 즐길 수도 있고 게임을 좋아하던 청년이 갑자기 등산을 취미로 삼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변화를 부모가 함부로 예측해서 일방적으로 선물하거나 계획을 짜는 건 자녀를 피곤하게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명한 부모라면 자녀에게 요즘 뭐가 좋은지 물어보고 의견을 듣습니다. 딸아들아, 너 요즘 무슨 활동 좋아해? 무슨 음식 먹고 싶니? 거기에서부터 부모 자식 간의 공감대가 싹 트고 대화가 유연해집니다. 일방적으로 결론을 내려놓고 자녀에게 맞추라고 하거나 내가 알아서 다 해줄게 라고 하는 태도는 자칫 독이 됩니다. 이 5가지 원칙을 제대로 지키는 부모는 자녀가 커서도 부모를 존중하고 사랑하게 됩니다. 물론 부모라 하더라도 감정이 있고 자녀에게 실망스럽거나 서운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순간에도 자녀에게 무조건적 희생을 내세우거나 통제를 강화하면 갈등의 골만 깊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차라리 자녀도 충분히 성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멀찍이서 지켜봐주면서 필요한 순간에 도움의 손길을 건네며 과도한 희생을 강요하지 않는 것이 현명합니다. 자식에게 모든 걸 퍼주고 내가 다 감당할 테니 넌 잘 돼야 해라고 말하는 건 겉보기엔 멋져 보여도 자녀를 숨막히게 할 수 있고 부모의 노후도 위태롭게 만듭니다. 그렇다면 자녀에게 절대 하지 않는 5가지 원칙이 실제 사례에서는 어떻게 적용될까요? 다음은 결혼한 딸을 둔 어느 어머니의 짧은 고민 사연입니다. 카톡을 보내려는데 딸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내일은 사위도 있고 다음번에 자기가 여기로 오겠다고 하길래 그래라 하고 끊긴 했는데 제가 괜히 가겠다 한 것 같아 은근히 주책스럽더라고요. 결혼한 딸을 너무 편하게 생각했나 싶기도 한데 이런 사연은 정말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어머니 입장에선 며칠에 한 번쯤 딸 집에 방문해보고 싶을 수 있지만 따님은 사위와 쉬는 시간을 방해받고 싶지 않아 할 수도 있습니다.
혹은 딸이 시댁과의 관계나 남편과의 약속 때문에 부모님 방문이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이때 현명한 부모라면 자녀가 거부하거나 내키지 않아 하는 상황에서 억지로 밀어붙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좋아, 그럼 너희가 편한 때 연락 줘라고 하며 뒤로 한 발 물러나죠. 앞서 말한 두 번째 원칙, 통제하지 않는 태도와 세 번째 원칙, 자녀가 자기 가정을 잘 돌볼 수 있게 거리를 두는 태도가 여기서 발휘됩니다. 또 부모 자신의 희생이나 서운함을 강하게 내세워 자녀가 미안해하거나 죄책감을 느끼지 않도록 배려하는 게 핵심입니다. 이러한 부모의 태도가 결국 자녀를 편안하게 하고 나중에 자녀가 먼저 부모를 찾는 관계가 됩니다. 자녀와의 갈등이 두려워 잘못된 방향으로 행동하는 부모도 적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대학에 들어가고 일자리를 구하는 시기에 재정적으로 전부 지원해주고 본인은 빚을 떠안는다거나 심지어 노후 자금까지 다 써서 자녀 결혼을 뒷바라지해준 뒤 자녀가 제대로 부모를 모시지 않아 배신감에 오는 부모 사례가 흔합니다. 이때 부모가 자녀에게 한없이 베풀고 희생하며 몰빵하는 것은 자녀를 더욱 독립 못하게 만들거나 자녀가 받는 것이 당연하다고 오해하게 할 수 있습니다. 반면 어느 정도 도움을 주되 자녀가 스스로 노력해야 할 몫은 남겨둬야 성인이 된 자녀가 부모의 고마움을 알고 자립심을 기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자녀에게 상처받지 않으려면 부모가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우선 부모 자신이 심리적, 경제적으로 독립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자녀가 내 말을 듣지 않아도 덜 서운하고 내 삶을 내주도록 가꿀 수 있습니다. 또 내가 자녀에게 강박적으로 집착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노후 자금도 없이 자녀에게만 올인하면 자식이 기대만큼 보답하지 않을 때 극심한 상처를 받게 됩니다. 하지만 부모가 어느 정도 자기 삶을 잘 유지하고 취미나 인간관계를 풍성히 하며 지내면 자녀가 거리를 둬도 그렇게 서운하지 않습니다. 자식이 무정하다고 한탄하기보다 내 삶을 즐길 여유가 생기니 심적으로도 안정됩니다. 두 번째, 자녀가 조금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선택을 할 때 어느 정도 수용해 줄 줄 알아야 합니다. 내가 생각하는 최선의 길이 자녀에게도 최선이라고 확신할 수는 없습니다. 결혼 상대를 고를 때, 직업을 바꿀 때, 혹은 지역을 옮길 때 등등 부모가 못마땅하게 여기면 갈등이 커집니다. 오히려 내 자식이니까 당연히 내 말대로 해야지라며 억지로 끌고 가려 들면 자녀는 더 멀어지고 그 결과 부모를 무시하거나 심지어 연락을 끊는 상황도 벌어집니다. 자녀의 인생은 자녀 소유이므로 부모가 조언은 하되 최종 결정을 자녀에게 맡기는 것이 더 건강한 관계로 가는 길입니다. 세 번째, 자녀가 나에게 내심 원하는 게 있는지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앞서 언급한 가벼운 예로 딸이 결혼해서 집에 오라고 초대하는지 아니면 사위가 있는 시간은 서로 편히 쉬기 위해 오지 말길 바라는지 묻는 것이 좋습니다. 자녀의 개인 공간을 존중해주지 않으면 자녀도 부모를 존중하지 않게 됩니다. 반면 부모가 약간 물러서서 자녀 마음을 배려해주면 자녀는 더 부담 없이 부모를 모실 수 있고 부모님을 배려하고 싶어집니다. 이를테면 사랑과 존중이 주고받는 순환구조를 형성하는 것이죠. 네 번째, 자녀가 자립할 수 있도록 뒤에서 조용히 돕습니다. 자녀가 혹시 실패할까 두려워 모든 걸 대신 해결해주면 자녀의 성장 기회를 빼앗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자녀는 부모를 만만하게 여기거나 스스로 인생을 꾸려가려는 의지를 잃어버리기 쉽습니다. 자식이 실패할까 봐 두렵다고 부모가 모든 걸 가르치고 통제하면 자녀는 편할 것 같아도 결국 독립심이 생기지 않고 부모를 우습게 볼 수도 있습니다. 똑똑한 부모는 자녀가 넘어져도 보고 다시 일어나도록 조용히 지켜보되 정말 도움을 요청할 때는 한 발 나서서 조금만 도와주는 방식을 택합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꾸준하고 일관되게 자녀와 소통하며 사랑을 표현합니다. 어떤 부모는 감정적 기복에 따라 자녀에게 무관심하다가 괜히 바쁜 자녀에게 연락해 푸념을 늘어놓거나 술 마신 김에 사랑한다며 뜬금없이 문자를 보내기도 합니다. 자녀가 그런 감정 기복을 오롯이 받아줘야 하니 곤혹스러울 때가 생길 수 있습니다. 반면 똑똑한 부모는 평소에도 한 달에 한 번 만남, 식사, 통화 등 꾸준한 일정을 잡아놓고 소통합니다. 필요 이상으로 간섭하지 않되 안부를 나누며
서로의 근황을 점검하는 거죠. 자녀가 부모님의 사랑과 관심을 자연스럽게 느낄 수 있어 마음의 부담이 적습니다. 부당하다 느끼기보다는 편안히 그 사랑을 받아들이는 편이지요. 이 5가지를 염두에 두고 보면 부모가 자녀 때문에 상처받고 무시당하는 상황을 상당 부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물론 완벽하게 막을 순 없지만 적어도 부모가 자식에게 헌신했는데도 자식이 부모에게 함부로 대하는 문제는 줄어들 가능성이 큽니다. 요컨대 자녀를 존중하고 독립을 허용하되 일관된 사랑을 보내며 간섭 대신 조언을 하고 희생을 강요하기보다는 마음에서 우러나는 지원을 살짝 해주는 것이 똑똑한 부모의 행동 원칙입니다. 이 원칙을 지키면 자녀가 커서도 부모를 우습게 보거나 귀찮아하지 않고 오히려 찾아와서 부모님은 안녕하신지 편히 지내시는지 살뜰히 챙기게 된다는 겁니다. 자녀가 성인이 된 뒤에도 부모가 끊임없이 자식에게 자신의 희생을 언급하거나 부모가 먼저 돈과 재산을 내밀면서 나중에 자식이 돌봐주길 기대하는 태도는 스스로 불행을 초래하기 쉽습니다. 그보다는 자녀에게 의존하지 않고 자신의 삶을 잘 가꾸며 건강과 재정을 마련해두고 자녀와도 가벼운 거리에서 왕래하는 편이 서로를 더 행복하게 만듭니다. 사랑해줄 때 사랑을 표현하되 지나치게 매달리지 않고 무조건적인 헌신을 자랑하지 않으면서도 자녀가 필요하면 적당히 돕는 모습이야말로 자녀가 부모를 존중하게 만드는 비결입니다. 마지막으로 위 사연처럼 부모가 자식을 진심으로 배려하고 자식의 자유로운 선택을 인정하면 자식도 언젠가 부모를 떠올리며 고마워하고 찾아오게 됩니다. 결혼한 딸이든 혼자 사는 아들이든 부모님이 과도한 구속을 하지 않고 믿어준다면 마음 한편에 부모에 대한 존경심이 쌓이기 마련입니다. 그런 관계가 쌓였을 때 노후가 되어서도 자식에게 상처받지 않고 자녀 역시 효도를 마음으로부터 하고 싶어집니다. 예를 들어 앞서 까마귀 일화 속 아들은 본인이 어릴 때 아버지가 보여준 인내와 사랑을 잊었기 때문에 몇 번 되지 않는 질문에 짜증을 냈습니다. 똑똑한 부모가 되려면 말 그대로 자식이 못나 보일 때도 안쓰러울 때도 일관된 사랑을 베풀고 마음을 자주 확인해 주어야 합니다. 그러면 자녀도 커서 무뚝뚝하거나 바빠도 부모의 태도를 어렴풋이 기억하고 부모가 나이 들었을 때 똑같이 인내심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사랑받고 존중받으려면 그 이면엔 부모가 먼저 보여준 사랑과 존중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지나친 통제나 희생으로 나타나면 역효과만 남고 서로 상처로 끝납니다. 결국 부모가 현명해져야 자녀도 효도의 길로 들어선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한 5가지 부모가 자녀에게 절대 하지 않는 행동, 자녀와의 갈등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지나친 희생을 강조하지 않는다, 통제를 내려놓는다, 감정 기복에 따른 일관성 없는 사랑을 하지 않는다, 자녀가 좋아하는 것을 함부로 판단하지 않는다. 이 모든 원칙을 머리에 담아두시고 내 삶에 적용해 보세요. 자녀가 크든 작든 이 5가지의 실제 실행 여부가 부모-자식 관계를 좌우할 겁니다. 사람은 누구나 노년의 자녀에게 무시받지 않고 평안한 관계를 유지하길 바라지만 이를 위해선 평소부터 똑똑한 사랑을 실천해야 합니다. 결국 남은 건 마음뿐이라고 하지만 그 마음을 어떻게 표현하고 절제하느냐가 자녀가 커서도 부모님을 공경하고 찾게 만드는 열쇠가 된다는 점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노후의 지혜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